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모사지 일부 순서 맡은 김동혁입니다. 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반부터 10시까지 오늘장 모사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2월 첫 거래일입니다. 4주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자, 이제 달이 바뀌었는데 지난달에 워낙 많이 달린 1월 달이라서 좀 주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금요일날 미국장에서 약간 노이즈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오늘 NXT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단면을 보면 조금 낮게 출발하겠는데, 좀 빠져서 출발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들지요. 자, 1월달은 코스피가 딱 2번밖에 안 빠졌다고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25% 올랐고 코스닥도 24%가 오를 정도로, 이게 월간 상승률이 맞나 싶을 정도의 큰 상승이 있었던 2026년도 1월을 이제 지났고요. 자, 이제 2월입니다. 제가 지난주 나가가지고 8.15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작년 10월에서 11월 넘어갈 때 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뭐 사실 이게 과거에 어땠다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시장이 뭐 옛날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이제 작년 4월 이후에 시장에서도 뭐 중간중간 한두 달 쉬는 장은 있었거든요. 근데 1월 달이 워낙 세게 달렸기 때문에 그 여진도 또 이제 뭐 포모 현상 붙어가지고 나오는 뭐 적극적인 매수도 있겠지만, 조금 주춤되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오면 어이구 감사하다, 차익 매물 좀 소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매물들도 꽤 나올 법한 그런 이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장 모사지 2월 증시 출발을 케빈 호시가 가져온 불확실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벌써 와주고 계신데요. 자, 일단은 뭐 시장이 조금 꿀렁되겠습니다만 2월 첫 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인사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아무리 바빠도 또 인간적인 도리는 지키면서 2월 첫 장이니까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오늘 뭐 날마다 이제 오는 게 장인데, 오늘 그러니까 1월 달이 물론 이제 올라간 종목보다 내려간 종목이 더 많기도 한 뭐 그런 날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거 아니면 1월 달이 그렇게 아주 좋았다 이렇게 느끼기에도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2월 달은 또 1월 달에 갔던 애들이 숨고르기 하면서 좀 덜 갔던 애들한테 기회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혹시라도 생각만큼 재미를 못 보셨거나 이랬으면은 이번에는 내 순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또 아니고 저도 열심히 해서 조력을 하겠습니다만, 1월 달에 열심히 달린 게 결국은 올해 제일 많이 달릴 애들 아니야? 작년에도 생각해보면 작년 1월 달에 로봇주가 꽤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봄, 여름 꽤나 지날 때까지 안 가다가 8월부터 다시 불을 뿜어가지고 결국 로봇주가 연말 이번 1월장에서도 난리를 치고 올라간 것처럼 1월달 초반에 강한 게 시작이 반이라고, 1월달에 강했던 애들이 결국은 주도주로서의 위용을 연말까지 가져가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1월달에 진짜 뭐가 강했지? 라고 하는 걸 한번 복기해 놓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러게요. 지금 제가 사는 수원도 방금 열어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눈이 엄청 왔어요. 옛날에는 그냥 오기만 해도 괜히 기분 좋고 이랬는데, 지금 길 미끄럽겠다, 오가는 분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말랐다고 봐야 될까요? 자, 오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일단 금요일날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최고치 달성이 있었죠. 5300대를 한번 찍어줬습니다. 시원하게 플러스 99까지 갔다가 거의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코스닥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목 정도의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 하나는 ABL 바이오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장 끝날 때쯤
뭐 이슈가 결국 나온 거지만 또 후반에는 또 루닛이 크게 빠지면서 바이오 섹터의 악재들이 좀 나름대로 이제 큰 종목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돌출이 되면서 역시 바이오에 뭐 좋을 땐 또 좋을 대로의 변동성이 있고 안 좋을 때는 또 야 이렇게 또 무참하게 미끄러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 ABL 바이오 한 15에서 17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뭐 물어도 보셨는데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뭐 장중에는 별로 회사 뭐 언급이 별로 안 나오다가 주말께 이제 회사에서는 언급이 나왔어요. 그게 뭐 수년이 된 게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종의 해명 자료를 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뭐 파토가 난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이제 순서가 밀렸다 이런 게 뭐 산업피 입장에서 이제 중요도에서 밀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게 회사의 어떤 해명이 맞다고 하거나 뭐 수긍이 된다고 하면 오늘 올라가겠죠. 예, 빠졌던 거 한 3분의 1이라도 돌려놔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체 분위기가 오늘 별로다 보니까 오늘 그 결제주 사실 미국에서 보면 코인주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캐비너시 때문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만 정작 우리 그 뭐 STO 관련주나 이런 애들은 아침에 굉장히 센 편이에요. NHN KCP도 아까 보니까 4%한 7% 움직이고 카카오페이도 초반에 좀 움직이고 근데 이게 난데없이 움직이니까 전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코인이 전반적으로 힘든데 우리가 이제 뭐 설 연휴 전에 뭔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여당안이 뭐 마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쉴드를 쳤죠. 지난달에 뭔가 단일안이 나올 것처럼 그랬다가 안 나오고 또 한은에서 또 은행권에서 이제 반발하거나 뭐 이제 자기 욕심 생기는 거지. 은행 중심의 이제 코인 발행 이렇게 자꾸 우겨대니까 이걸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좀 확대하려고 하는 거 쪽에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항이. 그래서 쉽게 좀 안이 안 나오고 있는 거. 예. 근데 어쨌든 오늘은 아침에 삐죽삐죽거리고 그쪽이 세네요. 예. 그런 거 좀 센 거 있고 글쎄 지금 뭐 관세 이슈가 주말 사이에 조금 더 우리한테는 조금 약간 불리하게 미국에선 관세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추진한다 이렇게 관보 게재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뭐 어느 언론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산업부 장관이 뭐 러트릭인가 그 상무장관 만나서 어느 정도 오해를 해소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빈손기국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베센트라든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경고를 줘서 뭐 한국이 움직이게 약간 먹히긴 한 것 같은데 결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좀 세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서 뭐 빠르면 관보 게재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빠른 이번 주 내에도 그 25%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진짜 시한부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뭔가 할 때까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절차상 또 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뭐 근 한 달짜리라도 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있었던 것들과 함께 뭐 하여튼 편치 않게 2월 첫 장이 시작합니다. 지금 기억나시나요? 그 1월 2일 날 우리 첫 장에서 95포인트 시장이 오르면서 출발했던 그 딱 한 달 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 사실 야간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프로테이지 감안해 보면 아침에 마이너스 한 5, 60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뭐 이 분봉에 대해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다우처럼 중간에 엄청 빠졌다가 약간 V자형으로 올랐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충격은 뭐 최소화됐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스닥은 조금 빠지는 식으로 끝났고 S&P도 약간 다우 비슷하게 끝났는데 어쨌든 환율이 또 다시 한번 20원 가까이 올랐고 그러니까 뭐 약세가 됐다는 거죠. 유가는 좀 별로였고 유가는 아마 바로 공격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란에다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 가까이 빠졌고 채권 가격 조금 올라갔고
야간 선물이 1.5% 빠졌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70 나오죠. 원래대로 치면. 예, 그 정도일지 아니면 뭐 또 우리는 남달라요. 야간 선물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지난주에 보세요. 뭐 지난주에 미국이 꿀렁대고 해도 우리나라는 끝장나게 계속 올랐고 에너지가 뿜뿜 들어오고 있고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제 돈이 갈 곳은 증시밖에 없어요. 뭐 수급이 왔다니까 재료를 덮고 끌어올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예,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뭐 초반에 이런저런 부류들이 전부 다 부딪혀서 만들어낼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뭐 정확한 건 지금 40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58분쯤 돼야지, 59분쯤 돼야지 진심을 알겠죠.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면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미국 시장이든 뭐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일어났던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증시를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 위험자산이라고 보는데 위험자산도 올라가면서 흔히 말해서 금이라든가 뭐 은 같은 이제 안전자산류 소위 이제 뉴노멀 시대 전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던 그것들이 다 동반해서 올라가는 어떻게 위험자산도 올라가고 안전자산도 올라갈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간밤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보면은 장도 빠지고 원자재도 폭락을 했으니 같이 올라가다가 같이 얻어맞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케빈 허시라는 뭐 이름을 갖고 자꾸 이제 이유를 붙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했던 대로 치면 되게 매파라서 금리를 빨리 안 내릴 것 같아. 이제 이거를 우려하면서 빠졌다는 얘기가 거의 정설에 가깝고요. 예, 트럼프랑 결국 또 싸울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그걸 감지를 했는지, 어쨌든 뭐 제일 안전한 선택이라고 대여섯 명 중에 선택을 해서, 뭐, 월가의 해석은 나쁘진 않은데, 그다지. 그래도 원래 하던 성향대로 치면은 금리를 빨리 안 내리겠다인데, 사실 이번에 면접 보면서 금리를 안 내리겠다고 했으면 뽑히지 않았겠죠. 그동안에 뭐 그거와는 좀 다르게 금리는 너 생각대로,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대로 내려준다?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이제 이율배반적인 그 얘기 있어요. 금리는 내리는데 통화 QE에 대해서는 또 냉정하게 약간 이제 줄인다. 긴축으로 간다. 이런 거라서 금리가 내린다는 건 유동성의 이제 공급인데 그 이면에 양적 완화를 줄이고 긴축을 한다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기도 하고 시장에서 약간 헷갈리게 만들 법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침에는 어느 정도 출발이 마이너스인 거는 같아요. 달이 바뀌어서 또 분위기도 확 달라졌고 주말 사이에 뭐 좋은 얘기보다는 일단 안 좋은 얘기들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출발 자체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미친 수급이 들어오느냐죠. 많이 빠지는 거 못 봐주겠다. 야, 빠지면 땡큐다 이러고서 지금 뭐 한마디로 입을 벌리고 밑으로 밀쳐서 내일 주식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뭐 예탁금이 103조까지 들어왔다 그러고 이게 또 미국에서 어떤 저런 노이즈가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뭐 한 달 내내 올랐는데 오늘 소나기처럼 좀 쏟아지는 그런 매물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 열심히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장은 정부의 의지대로 코스닥 3천 보낼 거라며 뭐가 걱정이야?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용기 내서 오늘 포모 현상 일으키면서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미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가 매수가 열심히 들어올 거야. 이게 항상 들어와도 순서가 있고 이게 항상 에너지의 어떤 뭐 강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게 먼저 들어오느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먼저면 장이 일단은 확 빠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다 팔았냐 이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아래꼬리 달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장이고 반대로 아침에 덜 빠지면서 저가 매수세 오늘 들어올 부분이 다 들어왔는데 그 역량이 끝나고 나서도 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윗꼬리가 달리면서 아래쪽으로 더 커지게 될 거고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그런 것까지 알 수는 도저히 없겠고 양쪽의 수급이
어느 쪽이 먼저 어떻게 들어와서 선점했다가, 그러니까 뭐 경주말 같은 걸로 제가 가끔 뭐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신나게 달리는 쪽이 어딜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승선 앞두고, 이따가 3시 반 끝날 때 앞두고, 어떤 생각 하게 될까? 뭐, 그때 되면 또, 오늘 밤 미국장에 대한 뭐, 야간 선물이 조금 더 현실화 될 테니까, 한 7, 8시간 뒤가 되니까요. 그때쯤 돼서는, 오늘도 또 빠지겠다, 이렇게 하면 약간 손 놓을 수도 있고, 어, 지금 간밤에 새벽에 뭐, 그게 서베이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밤에 미국이 빠질 확률은 뭐, 누군가 이렇게 보팅을 했더니, 한 80% 정도라고, 뭐,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달이 바뀌면 꼭 되게 웃기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1월 달까지 내내 잘 달렸는데, 달이 바뀌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이 올랐던 한 달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물론,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쓰긴 쓰지만, 한 번 더 뛰쳐나가거든요. 금방 뭐 그냥 뭐 제트카처럼 뭐 몇 미터도 안 가서 쓰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도 오늘 같은 날도 수급은 저는 뭐 꽤 받쳐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많이 밀리면 들어오는 수급은 여전히 있을 거고, 또 중간중간 뭐 지난주 후반처럼까지 강할지 모르겠는데, 뭐 낙폭을 좁히는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들은 계속 있죠. 100조가 넘는 돈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밀리기만 하면 살 돈들이 지금 몇 조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을 무시는 못해요. 근데, 이제 뭐 문제는 이제 수급 이상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급도 있는데, 때리는 수급이 더 강하면, 뭐 결국 밀리는 거고, 그래도 우리 장은 유니크하다. 뭐 누군가 이제 최근 2, 3주 사이에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고, 뭐, 막 불러대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뭐 10,000간다도 있고, 16,000간다도 있고, 한 3, 4년 지나서, 뭐 별별 분들 다 있습니다. 뭐 6,000 정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7,000 간다도 있고, 뭐 10,000 간다, 16,000 간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터졌다라는 거죠. 16,000이나 10,000 부르는 사람은 그냥 이런 잔파도는 무시하고, 우리나라가 그냥 세계 뭐 제조업, 특히 서방 진영의 제조업의 그냥 핵심 국가가 됐기 때문에 딴 나라 어떻게든지 다 뭐 파해하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사실 그 코스닥 3,000이라고 하는 건 뭐 이따가 이제 장 좀 안정화되면 또 설명드리겠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의 종목들 결국은 물갈이거든요. 핵심은 뭐 대통령이 얘기하는 코스닥의 업그레이드도 결국은 조금 처져 있거나 좀 감이 안 되는 애들은 빨리 내보내고, 되는 애들로 좀 빨리 바꿔서, 그러니까 어항에 물고기가 이렇게 시들시들한 애들 집어내놓고 쌩쌩한 애들로 바꾸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다 완성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는 올릴 수 있죠. 똘똘한 애들, 뭐 좀 버는 애들, 이익 좀 나는 애들로 개비가 되고 이러면은 훨씬 시장이 좀 우량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지금 있는 애들이 과연 올라와서 대안이 될 거냐, 아니면 종목들이 그냥 아예 크게 바뀔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봐선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 냉정하게 보면은 있는 애들 가지고 얘네들 붐업 시켜갖고 그냥 뭐 주가는 올릴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짜 얘네들이 뭐 돈을 벌어야지 주가가 정당화되는데, 그냥 뭐 밀어만 붙여서 올리고 나선 나중에 되면 되게 후유증이 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 자, 지금 이거 암호 좀 넣고 해야 돼갖고 잠깐 이 암호 하나만 넣고요. 예. 제가 이 12시간마다 PC에다 무슨 암호를 넣어야지 돼갖고요. 예. 뭐 하나를 좀 넣어야 됩니다. 자, 이건 뭐 사실 먼 나라 얘기인데, 지금 당장 오늘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급하신 분들한테 뭐 어울리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이게 막 달리는 자동차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주말장을 보면은 미국에서 꽤 좀 빠졌어요. 뭐 상태가 안 좋아 이러고서 걱정 일변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런 날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가던 탄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방어가 되거나 안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이제 8시 50분 됐으니까 예상 지수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예상 지수가 130이에요. 마이너스. 야, 이걸 이제 웃을 수도 없네. 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예상 지수만 보면 마이너스 157, 뭐 이렇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마이너스 15 정도? 예. 지난번에도 우리, 빠지던 날 잠깐 있을 때 보면 150%씩 빠지는 날도 있긴 있었죠. 한 두어 번. 12월 달에. 뭐 그런 적도 있긴 있으니까 너무 놀라시지 말고요. 저는 이제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면 한 70 정도가 적당해 보였는데, 지금은 글쎄 일단 호가가 정상은 아닐 거예요, 지금이. 이렇게까지 오버할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하여튼 생각보다 지금 낮게 지수 구간이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몇 가지 이제 기준에 의해서 NXT 종목 본 거 중에는 삼성전기 정도가 좋아 보이긴 했어요. 예. 그리고 뉴로픽 같은 거야 이제 당연히 금요일날 시간에서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좀 의외인 건 어쨌든 결제주들이 좀 의외고요. 로봇주들도 일부는 살아 있습니다. 한라캐스트라든가 수술 로봇 쪽에 큐렉소가 나름대로 세네요. 6%나 올라서. 그 정도 있고. 약간 이제 오늘 같은 날,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약하면, 이게 비경제적인 섹터들 같은 거 있죠? 예, 흔히 말해서 자산주 있잖아요. 자산주, 또, 정치 테마주, 이런 애들이 강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당장 회사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무관하고, 어차피 이제, 지난주도 보니까 정은호 씨인가요? 성동구청장 무슨 출판 기념회가 또 이번 주인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약간 피신하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좀 가서 약간 플레이 하다 놀까?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을 거라서, 예. 일단은, 근데 출발 자체가 약하다라는 건 어쨌든 그게 어떻게 학습이 됐거나 아니면 느끼든 간에 사람들이 1월은 2월하고는 그러니까 2월은 1월과는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예. 1월 달 장에서 문제 마이너스 100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좀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은 가격, 금 가격이 이제 월별로 보면 지난달 내내 올랐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금이 한 10% 빠지고 은이 한 30% 빠진 데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지금 선물 가격이 또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안전자산의 무슨 종말이냐 이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자재가 같이 동반 랠리를 엄청 했던 건데 얘네들이 빠진다고 했을 때 사실 냉정하게 보면 금 같은 거 만약 가격이 빠지면 IT센 글로벌이 안 좋겠지만 원래는 금을 재료로 쓰는 기판주나 이런 애들은 원래 좋아야 되거든요. 원가 부담이 좀 덜해진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은 같은 건 또 많이 쓰는 곳이 그런 태양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쓰이는데, 그렇다고 오늘 OCI라든가 이런 류가 특별히 강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동반 랠리를 보였던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 쪽이 동반 약세를 띠고 있는 거. 어쨌든 오늘 출발이 좀 약하게는 일단 나올 걸로 밖에 보일 수가 없겠네요. 일단 흐름 자체는. 자, 일단 시세 자체는 좀 이따가 관련된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세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종목들 불편하네요. 일단은 세게 올라가는 애들보다는 어쨌든 지수 자체의 위압감이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도 좀 빠지기도 했지만 이제 하이닉스도 네, 한 3%대 빠져 있고 대형주 쪽에서는 아까 이제 전기 리포트도 오늘 잘 나와서 그런지 그래도 4% 올라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런 상태이고 뭐 아이디어 찾는다고 하면 저런 거 찾을 수 있겠죠. 오늘 쿠팡 그 사회이사라고 하더라고 양반이 케빈 워시가 얘기 들으셨죠? 워시가 이제 공직되면 이제 그만두긴 해야 되는데 쿠팡 사회이사 그래서 이 사람 이게 정부에서도 이제 눈치를 보는 게 쿠팡 TF를 국회에서 발족한다 그랬다가 취소했어요. 눈치 보는 거지. 왜냐하면 쿠팡 사회이사가 연준 의장이 된다고 하니까 예, 괜히 긁어부스럼 될까봐. 이제 이 사람 물론 갖고 있는 한 100억대 지분을 팔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고위공직자 되면 뭐 백지 신탁 비슷하게 아마 팔아야 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팔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 쿠팡 뭐 의장의 뭐 멘토라고 할 정도로 친한 사람인 것 같으니 함부로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쿠팡 관련주 약간 반등 나올 수 있죠. 뭐 KCTC 이런 거, 예. KCTC 같은 거 쿠팡 관련주로 해서 좀 반응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것보다는 이제 비경제적인 이슈, 약간 정치적인 거에 약간 얽매여 있거나 이런 거 그런 걸로 찾아보면 예, KCTC 같은 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의외로 56분이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일단은 장이 워낙 좀 빠지면서 출발하는 분위기라 뭐 개별학제가 없는데 왕창 빠져요 이러면 기회가 되겠죠. 예. 뭐 개별학제 없는데 뭐 한 3%에서 5% 이상급으로 빠진다? 그럼 그건 시장 때문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저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이 최소한 한 2, 3일 뭐 흘러내리는 장이냐 아니 뭐 설 연휴 전까지 계속 조정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몇몇 좀 해봐야 돼. 첫날 분위기 보고 오늘도 그냥 외국인들 기관은 파는데 기관 매매를 가장한 개인들의 ETF 매매망에 잔뜩 들어오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여부를 좀 계속 봐야죠. 오늘 좀 개인들이 움찔하면서 참고 있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시장 자체는 일단은 예상이 마이너스 100 정도에서 쉽게 올라오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어쨌든 지난 1월을 복귀해 보면은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어쨌든 1100을 올랐잖아요. 1100 코스피 기준으로. 예, 그래서 뭐 그거에 이제 조정이라 만약 생각을 한다고 하면 보통 그거 한 3분의 1 정도 보거든요. 예, 그러면 3, 400 이 정도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320이 최고점이었으니까 오늘 출발 예상이 5100이 나오는데 그럼 벌써 한 200 빠진 거죠. 금요일 날도 어쨌든 고점이 5300이었는데 보합으로 끝났으니까 99 플러스에서 금요일부터 일단은 1월이 마감되면서 약간 이제 좋지 않은 변동성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효과가 아직은 뭐 유효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뭐 시장 지수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네,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지금 한 4, 5초 남았는데
시장 지수는 1월달하고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네요. 예. 5,100 정도 수준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달이 바뀌었다고 바로 이렇게 되네요. 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네, 에스티로더가 뭐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데 뭐 어떡하라고요. 예. 뭐 거기 좀 납품하는 회사, 그 뭐 원료 회사 이런 것들은 좀 일부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일단 본장 출발했는데, 예. 좀 처절하게 약간 마이너스로, 예. 네, 지금 코스닥도 한 20여 포인트, 네, 마이너스고요. 지금 코스피도 100포인트 마이너스. 예, 지금 뭐 대형주군에서는 은행주 일부, 예, 뭐 금리를 빨리 뭐 안 내릴 거야 이러니까 은행주만 좀 반응이 좋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자, 일단 뭐 제가 아까 자산주 얘기 드렸잖아요. 삼표 시멘트 이런 거 막 8% 올라갑니다. 예, 나름대로. 그리고 결제주들 조금 강하고, 예. 그리고 두쫑쿠 관련주라고 또 희한한 녀석이 있는데, 예. 걔가 지금 흥국 F&B라고 걔가 좀 올라가고 있고. 뭐 에이벨바이오는 글쎄요. 오늘 같았으면 뭐 평상시대로면 한 4, 5% 빠져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이론적으로는 플러스급인 거죠, 이게. 예. 뭐 해명을 해서 뭐 과다하게 이제 빠졌다 이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조금 플러스볼 들어오고 그럽니다. 예, 그나마 그런 정도고. 예, 아예 KCTC 역시 쿠팡 관련주라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 움직임이 그래도 뭐 예, 괜찮네요. 생각보다. 예, 조금 올라갑니다. 4%. 예. 출발 가격보다는 좀 올라간 애가 지금 별로 많지 않은 시장이라서. 그리고 아직 뭐 초반 수급이라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양 수급이 다 플러스네. 개인만. 예. 개인들께서만 이렇게 열심히 신났다. 코덱스 코스닥 150 이거 레버리지 6% 빠졌네요. 그러니까 150 종목 그 평균 수익률이 지금 한 3%쯤 빠진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고. 우주는 그나마 이제 뭐 이슈가 있잖아요. 그 주말에도 머스크가 뭐 100만 개쯤 쏘겠다고 예, 위성을 허가 신청했다 뭐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예, 그나마 좀 셉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날 신규주, 예, 결국은 따따블 달성했네. 지금 12% 올라서 39,000원대인데, 저 10,000원이었기 때문에 40,000원 되면 따따블이었는데, 오늘 기어코 달성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리고 에이벨바이오에 대한, 예, 약간의 이제, 뭐, 동정심 또는, 예, 너무 과다하게 빠졌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들 때문에 그래도 유니크하게 좀, 예,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예. 에코프로도 약간 플러스. 이건 이제 에코프로 플러스나 이런 것들은 뭐 열심히 지금 그 시가총액 비율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예, 열심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 ETF가 계속 사자가 들어오면 열심히 해당되는 그 비율대로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게 먼저 들어오느냐의 관점이에요. 열심히 사자 들어오는 애들이 지금은 뭐 금융투자가 600억 정도 팔자로 돼 있고 대신에 이제 개인 창구로 그냥 사자가 들어온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립니다. 결국은
기관 매수라고 해서 들어오지만 거의 개인들이 그냥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언제까지 기관 매수로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나마 뭐 스페이스 X에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뭐 덜 빠진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건 시장은 뭐 계속 빠지는 축이라서 코스피만 보면 5천도 덜렁덜렁 할 정도로 지금 많이 빠지는, 삼성전자도 출발 이후에 더 빠지고 하이닉스도 좀 더 빠지고요. 예, 수급이 그렇게 뭐 편치는 않습니다 지금. 예. 지금 아침에 제가 시가로 걸어놓은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나마 걔는 지금 한 4% 올랐네요. 제가 산 가격에서. 예. 우리 VIP 회원님들은 아마 따라 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장이 워낙 별로라서 쉽게 손이 안 나가셨을 것 같은데, 요 종목은 제가 아까 리포트로 소개드린 거 있었죠? 예, 요거 제이스텍, 요거 오늘 제가 매매해봤고 지금 매수했거든요. 요거 제이스텍. 예, 요게 별표가 NXT 종목이 아니라서 이제 8시부터 매매가 안 되는 거고 9시부터 매매가 되는데, 요게 아까 리포트로 봤을 때 이제 저평가된 뭐 아직도 몰라보고 있는 로봇주 이래가지고서 로봇 얘기 나오니까 오늘 좀 그 저평가라고 또 돼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올라옵니다. 시초가가 좀 높은 편이라 제가 5,190원에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왔고 지금 조금 올라갑니다. 뭐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워낙 빠지니까. 원래 그냥 저평가, 요새는 저평가주 뭐 이러면 이제 상당히 좋았거든요. 요새 흐름이. 근데 거기다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게 셌었는데 오늘은 뭐 장이 워낙 프레셔가 심하기 때문에. 네. 아까 큐렉소 같은 게 그나마 좀 살아있다 이랬는데 오늘 로봇주들이 그래도 일부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조금 올라가고, 동아일텍이라고 금요일에 상 들어간 녀석은, 와, 걔는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올랐으니까 1,000억이 좀 넘을 텐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1,100억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금요일날 상치기 전에 보면 한 800억대밖에 안 했던 회사인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1,100억이야. 그러니까 상 들어가고 오늘까지도 세네요. 예. 나름대로 또 희한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떼돈을 벌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희한한 녀석도 있어요. 자, 지수 그래도 뭐 코스닥은 글쎄요, 약간 그 대형주 성격에서 ABL도 조금 살아나고 F4% 올라오고 HLB까지 올라오고 이러니까 알테오전은 빠졌지만 약간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정도 움직임 약간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제 가이드 계좌에 있는 5종목이 있는데 4개가 플러스예요, 의외로. 예. 오늘 같은 날은 또 웬일이니. 플러스 나는 게 이렇게 많어. 예. 하나만 빠지네요. 예. 제일 최근에 산 거. 자, 네. 오늘 같은 날은 자산주가 올라가기 좋은 날이에요. 네. 자산주 같은 게 오늘 같은 날 움직이기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삼표 시멘트 같은 거 날라가잖아요, 지금. 네. 그 원래 성동구에 자산이 있는데 또 성동구 청장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지금 떠오르는 데다 이번 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판 기념회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큐렉소 아까보다 더 강하네. 7%까지 올라왔고, ABL 바이오 뭐 반발력은 약하지만 어쨌든 플러스를 유지하는 게 뭐 다행이다 이거. 동아일텍은 사실 이제 작년도 영업이익만 보면은 연상 정도 나와도 누가 뭐라고 태클을 걸겠습니까? 1,000억짜리가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났는데 걔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순이익도 900억 났는데. 근데 이제 함정은 그 전에는 또 몇백씩 적자가 났는데, 하여튼 작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 할 정도로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완전 숨은 보석 같은 느낌. 예.
어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었어? 예, 진짜로. 상상 이상으로 벌었더라고요, 진짜. 예. 그렇게도 버는구나. 예. 자, 지금 시장은, 네, 코스닥은 의외로 상위권 종목들 플러스가 몇 개 나오면서 지수 낙폭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 한 28까지 갔다가. 근데 코스피 쪽이 오히려 조금, 예, 부진하고 아직까지 뭐 100포인트 안쪽으로 돈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상황이 연결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는 20%까지 올라가네. 그리고 우주에 요새 조금 주춤했다 다시 올라가는 게 그 루미르라고, 예, 걔도 조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은선물은 지금 20% 빠졌네요. 예. 아마 미국에서도 지금 은선물이 추가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은선물이 뭐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빠지기 전까지 보면 한 50% 올랐는데 한 달에 많이 빠집니다. 예. 예. 아이고, 아침에 제가, 요거 결제주는 좀 바람만 잡는 것 같은데, 요런 말씀 드렸는데, 예, 바람만 잡네요, 진짜. NHN KCP 무슨 6, 7% 올라가다가, 10분 지나니까 부합됐어요. 예.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뜬금없이 바람 잡다가 그냥, 예, 해쳐 모여 뭐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네, 금요일날 강했던 섹터들 일부는 여전히 뭐 뉴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의 그 뉴로메카 같은 느낌이죠. 예,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5% 지분 공시하면서 되게 세게 올랐고, 예, 지금 뭐 그 성동구청 관련주 3표 시멘트 6일 CNS 이런 것들 뭐 두 자릿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쪽에서는 한라캐스트 움직임이 지난 금요일도 좋았는데, 예, 오늘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야, KCTC는 분명히 뭐 엮여서 보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아침에 잠깐 정말 제 생각대로 조금 튀었다가 마네요. 아유,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아침에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출발은 안 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잠깐 갔죠, 위로. 이게 전혀 안 간 건 아니에요. 한 400원 움직였기 때문에, 뭐 2장에서 400원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685에 시작해서 724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또 그냥 시가 수준 정도까지 밀렸어요. 근데 뭐 잠재적으로는 어쨌든 그 양반이 뭐 꽤나 친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쿠팡에 대한 우리나라 그런 뭐 압력이 좀 많이 줄어들 거는 같죠. 예, 그거는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은 비관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대덕전자 심택도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요. 금값이 많이 내린 거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게 기판주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금값이 계속 내려가면 원가 부담이 상당히 덜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의 움직임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 자, 지금 지수는 또 뭐 한 110, 120 그러다가 많이 줄었고, 코스닥도 28 나오다가 지금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지금 플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애들이 좋다기보다는 제가 봐도 그냥 그만큼 수급이 따라 붙는 거예요. 뭐 233, 740 그쪽으로 사자가 열심히 들어오고 있음이야라고 밖에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금융투자 ETF는 오늘은 좀 파는데, 뭐지? 외국인이 사나? 기관도 팔자 쪽인데 외국인이 의외로 코스닥을 지금 사는 걸로 나와요. 예. 뭘 사지? 얘네들도 그냥 233, 740 사기로 했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어쨌든 뭐 코스닥 지수를 보낸다라는 게 목표니까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뭐 주인공이 돼갖고 오른다, 이거는 또 별개 문제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애들을 붐업을 시켜서 올릴 거냐, 아니면은 똘똘한 애들을 막 집어넣을 거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어우, 야, 지수가 도니까 마이너스 120에서 지금 반으로 줄었네? 마이너스 57.
시장 참 무섭습니다. 삼성전자 3% 마이너스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코스닥 그 150 레버리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코스피도 뭐 6천 보내느니 7천 보내느니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런 거에 걸맞는 수급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봐서는 지금 아침에 이게 벌써 보면 외국인들이 8천억이나 팔았는데요. 아니 뭐 이렇게 빨리 팔았지?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1,0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글쎄 열심히 사는데도 어쨌든 낙폭은 많이 좁혀졌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지금 15분 갖고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차피 미국의 뭐 야간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영향받아 갖고 낮게 출발하는 건 뭐 기정사실이었고 여러 가지 걱정되고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야간 선물이 약하고 이러니까 아침에 한 110, 120 이렇게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숨어있는 개인들의 포모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는 좀 유니크하다라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장기적으로 계속 올랐다가 이제 한계를 맞이한다든지 탐욕 지수가 꽤 올라 있으니까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하고 우리는 이제 글쎄 작년 4월부터 올랐다고 치면 아직까지 오른 기간이 뭐 폭에 비해서는 불충분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딴 데가 이제 찌그러지니까 뭔가 돈들이 또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염두에 둔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또 희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은 벌써 10몇 분 만에 1조를 팔았습니다. 저거 뭘 팔았을까요? 뭐 하이닉스 같은 거 팔았겠죠. 저거 1조나 팔았는데 뭐 그냥 개별 쬐끄만 애들 팔아갖고 뭐 어떻게 됐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꽤나 팔군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개인들이 또 만만치 않게 기관 일부가 가미돼서 코스피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하는 그거랑 조금 배치될 수 있는데 막 달리던 과속 자동차라서 브레이크를 걸려도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관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장에 뭐 100조 이상의 대기 자금이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데 금요일 날보다 지금 100포인트가 빠져 있으니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현금 들고 막 건너와가지고 뭐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웬 떡이에요. 금요일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 심지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3% 이상 싸게 살 수 있네? 열심히 지금 불을 뿜고 그냥 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야 큐렉소는 12%까지 올라갔네. 되게 세게 올라갈까. 3표는 뚫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이거 아닌데? 3표 뚫었다가 지금 물량 다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지금 보니까 뭐 레인보우도 여전히 좀 세고요. 뭐 클로버, 휴림로봇, 로봇주들도 뭐 한라캐스트 아주 막 크게 올라가진 않아도 저런 거 좀 올라가네. 그리고 여러분 힌트 하나 드려? 저 산미금속이라고 요새 잘 가잖아요. 산미금속 엄마가 금강공업인데 금강공업이 원래 그 모듈러 주택 쪽으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하도 주말에 이제 부동산 때려잡는다고 이제 너무 세게 얘기를 하는데 때려잡는 방법은 그야말로 세금으로 이제 그 다중주택자 뭐 세금 엄청 물려서 팔게 만들어서 이제 뭐 공급을 만든다 이것도 있겠고 하나는 이제 신규 공급을 많이 만드는 게 정석인데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신규가 뭐 우리 레고 쌓듯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이.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한 40-50% 이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은 모듈러 주택밖에 없다 이고 아주 고층은 힘들어도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13층까지 모듈러 주택을 만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애가 대안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뭐 금강공업 같은 게 거기다 산미금속의 또 엄마야. 좋은 조건이 있어요. 산미금속이 요새 잘 가는데 엄마입니다.
금강공업 같은 모듈러 주택 이슈도 있고 산미금속의 엄마 이슈도 있으니까 한번 봄직하지 않나? 예,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쨌든 공급을 하려면 모듈러 주택으로 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대형주는 그냥 ETF 들어오는 거대로 에코프로가 물론 개별 호재도 있겠지만 ETF 많이 들어온 순서대로 센 것 같은데 오늘 케어제는 왜 또 약해요? 예. 케어제는 또 악재 나왔나 보네. 이거 두 자릿수 빠지면 개별 악재 아니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 없잖아요. 예. 두 자릿수 마이너스가 나오면 뭔가 좀 내포되어 있는 개별 악재가 있는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예. 자,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악재도 조금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시장, 야,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이 지금 28포인트 마이너스 났다가 보합이 됐어요, 지수가. 예. 이게 저거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 무진장 빠지겠는데 이런 날 의외로 안 빠지는데 요런 날 다음 날 조심하셔야 돼요. 예. 시장이라는 데가 참 묘해가지고 누구나 다 엄청나게 빠질 것 같은 날은 이제 의외로 선전해. 그래갖고 안심시켜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무자비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기 위한 이제 트릭이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1월 달에 이제 달렸던 게 있으니 속도가 붙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누가 건다 그래도 아까 제가 관성의 법칙이라 그랬죠. 달려나가고자 하는 힘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정도 낙폭이라도 줄이고 아침에 선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봐선 지금 어쨌든 외국인은 환율이 다시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팔고 있거든요. 1조가 지금 20분 만에 팔았는데 이 정도로 빨리 팔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꽤 빨리 던지고 있습니다. 추가 환율 약세를 염두에 두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개인 위주로 일단 근데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또 약간 반대 포지션 외국인들이 233740을 살런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티가 안 나니까 잘 모르겠고 금융투자만 보면 일단은 오늘은 팔자 쪽인데 ETF가 전반적으로 이것도 오후 돼서 또 어떤 상황인지 좀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생각보다는 안 빠지는 시장 20분 만에 그렇게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본 모습일지 아니면 우리를 뭔가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트릭인지 여부는 결국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알겠죠. 지금은 판단하기에는 그냥 다행이다. 이게 제가 아침에 가졌던 생각 중에 지금 팍 드는 건 그거예요. 야, 이 정도라도 덜 빠지고서 올라왔으니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차익 매물을 좀 만들어서 낼 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 조금은 현금 좀 만들어 놓으시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행이라도 올려줄 때 아니면 언제 만들지? 아까 120, 130에도 못 만든 거 조금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 계속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제일 센 거는 냅두세요. 제일 센 거. 여러분들 거 중에서도 이제 10종목이든 5개든 있으면 쭉 나래비를 세워보면 오늘 안에서도 제일 센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계속 보면은 약간의 시라손이 속아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속아내는 구별. 그러니까 그 호랑인가요? 잘하지 못할 것 같고 약할 것 같은 나중에 이제 돌연변이가 돼갖고 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호랑이 엄마들이 호랑이 새끼들 몇 마리 나면은 제일 이제 경쟁력 없고 이런 애들은 이제 갖다 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거꾸로 하는데, 야, 이게 웬일이야. 안 빠지고 한 2, 3% 났어. 수익이. 이러면 이제 오늘 뭘 줄일까 이런 거에 있어서 항상 이제 제일 수익이 난 거 먼저 파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장은 사실 그런 장이 아니고, 수익 난 거가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고 버텨야 되는 종목군이고, 오늘 이 장에서 안 오르네 이러면 이제 그런 애들을 줄여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좀 반대로 하죠.
아예 안 오른 건 오를 때까지 갖고 있고, 예, 좀 올라서 수익 조금 내는 거는 이게 웬일이니 이러고서 빨리 팔아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좀 반대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야 이득은 극대화되고 손실은 최소화되는 거지.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면은 그야말로 이익은 최소화되고 손실은 극대화되는 거죠. 저도 많이 숱하게 얘기는 이렇게 하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뭐 여기서 한 1000분 감사하게도 2월 첫날부터 1000분 가까이 오셔서 듣고 계신데, 몇 분만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하셔도 돼요.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 처음에 한두 분이었다가 뭐 나중에 한 100일 지나서 계속 울퍼되면 한 분, 두 분씩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임하는 어떤 자세나 여러분들 계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자, 지금 9시 25분인데 시장은 정말 다행이다. 예, 코스닥이 이 정도 하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예. 이 정도 급으로 버티고 있는 게 어디야? 예. 이 돈이, 그러니까 재료보단 수급이 먼저라는 얘기를 쓸 때가 이제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하나 시스템 정도 강한 것도 뭐 어쨌든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뭐 캐나다 무슨 국방 차관인가 장관인가 또 우리나라 와서 하나오션 뭐 이런 데 들렸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있죠. 아직까지는 가부가 결정이 난 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 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대차가 이제 캐나다까지 가서 뭔가를 하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쨌든 지금 폭스바겐이나 이런 독일 기업들도 캐나다 가서 뭐까지 해줄게 이런 것들을 막 제안을 하고 난리치는 거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빠르면 한 5, 6월쯤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규모가 크잖아요. 한 60조 원 뭐 이 정도로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든 전국 차원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일단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가능하면 열심히 했는데 선택을 받아갖고 오면 좋겠죠. 자, 오늘 지수는 한 30분 정도 이제 본장 시작되고 흐름을 보면, 뭐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고 있어도, 개인들이 만만치 않은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게, 드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외국인들이 때려도, 그냥 살살 때리면 지수가 안 밀리겠죠. 아침에는 뭐 무지막지하게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내는 물량 같은 것들이 초반보다 분위기가 좀 보자 이러고서 덜 내거나 아니면 높게 내놔서 싸게 굳이 안 팔겠어 이렇게 뭐 개긴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라도 사게끔 개인들의 수급이 오는 걸 기준으로 보면 낙폭이 조금씩 이제 좁혀드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다지 편한 건 아닌데 소부장이 또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뭐 빠지는 게 많긴 많아도 한 30%쯤은 플러스 나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가 나는 것 자체는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뭐 코스닥이 너무 좋아서 죽겠어요, 뭐 세계 시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런 느낌보다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지금 뭐 수치로는 분명히 ETF 파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수 관련 주가 올라가지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거 제 생각에 조금 있다가 탄력이 오히려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금융투자 쪽에 코스닥 이 마이너스 지금 아까 700억까지 나왔다가 595로 줄었는데, 오히려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면 더 빨리 매도가 줄 수가 있어요. 사자 그냥. 더 늦기 전에 사자. 왜냐하면 지금 1100, 뭐 50 정도인데 1500까지, 뭐 2000까지, 이런 거, 뭐 3000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주말에 있었던 그 부동산 이슈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양가 감정이 드는데 부동산 때려잡고 증권 쪽으로 부흥을 시키자 이런 거라고 짐작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옛날처럼 뭐 돈이 없는데 뭘 가지고 튀겨서 부동산으로 일가를 만들겠냐. 결국은 이제 대물림을 받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뭐 다중주택자가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뭐 기형적인 여러 정책들에 부응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온 거죠. 예, 이렇게 고착화됐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거가 좀 첨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가 맞는 건지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맞니? 그게 진짜 충돌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부동산 자체가 너무 비싸다. 이거 너무 사기에도 비싸졌고 진짜 과다하게 올랐다라는 걸 양심적으로는 생각이 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 딱 있는 집이라는 게 뭐 몇 년 전에 한 10억 뭐 이렇게 있다가 지금 한 30억 됐다고 쳐봐요. 근데 그거 정부에서 어떻게든 뭐 조정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20억 언더로 만든다 그러면 내가 그냥 10억 그지 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 이거 우리나라 대의를 위해서는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솔직히 잘 들겠냐고요. 예. 안 들겠죠. 이게 그냥 뭐 일부 대통령에 맞서는 언론이 뭐 강하게 이런 것들 이제 질책을 하겠죠, 당연히. 서민들 집 하나 있는데 그거 가격 올린 거 뭐 도로 빼면은 뭐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구실을 붙여갖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랑 이게 내 상황이 된 거,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도 비슷해요. AI가 그냥 뭐 편해, 좋아, 뭐 정말 인공지능이야. 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아니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 금방 실증 나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로봇이 대신하고 AI가 계산해주고, 뭐 AI 이제 에이전트까지 나오면 뭐 시키면은 그냥 막 알아서 예약도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편해. 근데 이제 이면에 보면 그만큼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AI와 관련된 직업은 또 훨씬 늘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AI 관련된 일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신은 앞으로 AI 관련된 일을 해야지 먹고 산다 이렇게 하면 태세 전환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내 일자리가 뺏기게 되면 이제 AI가 너무 싫겠죠. 예. 지금은 그냥 AI가 편해. 뭐 LLM 모델에 딱 물어보면 답이 그냥 끔뻑끔뻑 나와. 예, PPT 만들어 달라면 그냥 만들어줘.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줘.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됐나 싶은데, 그 편안함 너머에 당신은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무지 싫어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이제 양가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렇게 이제 망국적으로 진짜 가격이 뭐 진짜 그냥 20평짜리가 20억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맞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아니지. 또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뭐 꿈에도 그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데, 내 주택이 기껏 올라 있는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뭐 그렇게까지 가려는 건 아니겠지만,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주택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면 그건 또 용인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 누군가는 시작을 해서 이렇게 벌려놨는데 이거가 참 묘안이라는 게 딱히 없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골고루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게 오기도 힘들고, 항상 또 진영 논리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대통령 의지 하나만은 어느 때보다 강한 거는 같죠.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를 좀 만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 부동산하고 증권이라는 게 꼭 뗄래야 떼서 부동산이 내려가고 그 대신 증시가 올라가는 거냐. 지금 사실은 뭐 이게 연관을 갖고 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하고 증권이 지금 다 올라간 거거든요.
뭐 부동산이 빠지고 증권만 올라가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데 마치 이제 글로벌적으로 안전자산, 뭐 위험자산 다 올라간 것처럼 막상 부동산 가격이 뭐 진짜 안정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좀 조정받거나 빠진다고 했을 때 그럼 그냥 사람들이 와 이거 부동산 안 되니까 처분해갖고 증권 쪽 가서 죽기 살기로 해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올 것이냐. 뭐 제가 증권시장에 앉아 있으니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는 뭐 어느 쪽도 약간 사실 균형에 좀 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맞추는 게 좀 여간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지금 루미르가 23%고요. 우주 종목들이 되게 세네요. 파이버 프로 17%, 제노코도 8%, 스피어 한 7%. 예. 우주가 센데? 우주가 그럴싸한데요. 예. 지수는 뭐, 네, 코스피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낙폭이. 예, 코스닥은 플러스까지 나오다가 이제 잠깐 뭐 움찔움찔 하는데, 아까 28포인트 이상 빠졌던 거 감안해 보면, 어이구, 뭐, 이 정도가 어디야 싶습니다. 기판주는 플러스까지 나는데 이 소켓주들은 약간 좀 약하네요. 아무래도 소모품이라 뭐 어쨌든 캐파가 늘고 돌리기만 하면 뭐 훨씬 좋아질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근데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다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번 정부만이 특히 공급을 안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전 정부에서도 공급은 많이 안 했던 편이었고 공급이 계속 줄었죠. 이 공급을 좀 안 했고 뭐 신규를 안 주는 게 오히려 뭐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집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잘 아시겠지만 새 집이 없는 거죠. 새 집이. 예. 뭐 살 만한 집이 지금 없는 거 아니잖아요. 가구 수보다 많은 집이 존재하는데 항상 사람들이 이제 새 집을 찾으니까 예. 새 집이 없죠. 새 집이. 예. 그게 이제 인간의 욕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새 집을 계속 찾으니까 새 집이 없는 거예요. 예. 누가 이제 혼집에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겠죠. 가능하나 이제 뭐 여건이 나아지면 새 집 계속 찾게 되니까 새 집이 없는 게 문제죠 지금. 물론이죠. 예, 누가 돈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는 뭐 제가 여기 무슨 대변해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닌데 뭐 한마디로 세금 맞을 거 다 맞으면서 살 사람 사고 보유할 사람 보유하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동안 굉장히 뭔가 유예를 많이 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유예 안 하고 때리겠다는 거니까 예. 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세금 맞으면서 그냥 보유하고 계셔도 되는 거고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보면 뭐 그런 거 이제 지켜내지 못할 사람들은 또 매물로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돼서 글쎄 그게 가격 인하 효과가 얼마나 생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집값 자체가 예, 그냥 너무 비싸요. 예, 많이 올라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으나 집값 자체의 어떤 절대값이든 상대적이든 그냥 너무 비싸다. 우리가 이제 차 살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차 도대체 이번에 관세 같은 거 현대차가 25%를 맞으면서도
가격을 하나도 안 올리면서도 이익이 났단 말이죠, 꽤. 그러니까 이게 차도, 이게 만들어서 그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예, 비용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도, 이유는 또 이유대로 나. 예. 차도 진짜 꽤나 이제 부가가치가 생기는, 예, 원가 대비해서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 드는 것처럼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신규 주택이나 이런 게 야 진짜 이렇게 이제 분양가가 비싸져야 되나 이런 생각. 물론 요새 이제 관련돼서 예, 건축 뭐 기자재나 이런 것도 가격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당연하긴 한데 하여튼 지금 뭐 예전에 저도 그 뭐야 아주 작은 평수 분양받아 갖고 저가 옛날에 막 2000년도 전에 분양받을 때는 저기 수원 지역이니까 예. 얼마 안 했어요 진짜 한 8천만 원 막 이랬거든요. 예. 와 근데 그게 지금 뭐 저도 몇 년 전에 팔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판 가격에서도 한 지금 한 4배쯤 올라가지고 가격이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다시 살려면 못 사겠죠 지금. 그동안 나와가지고 4배만큼 뭘 키운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기조를 딴 거 뭐 부동산을 제가 걱정한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둘째고 일단은 증권 쪽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이쪽으로 물꼬가 더 터진다라는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돈이 어떻게든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정도만 할게요. 예. 뭐 그게 잘했다 못했다 이건 둘째치고 일단은 의지의 표현은 그쪽을 잡고 이쪽으로 물꼬를 튼다라는 건 어느 정도 보여준 거 아니냐는 시각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조금 올랐고 현대차도 대형주 쪽에서 플러스가 났네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그 케빈 호시라는 사람이 금리를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저거죠. 한 번은 트럼프 얘기대로 내릴 거는 같은데 원래 이 양반이 이제 매파적으로 금리를 막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차원도 이제 예전에 많이 좀 시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제 반신반의한다. 그것 때문에 좀 미국장에서 약간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 거명됐던 사람이거나 뭐 대여섯 명의 후보 중에 이제 가장 매파적인 사람을 능력치라든가 이런 것들 최소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파월 얘기처럼 이제 어떤 데이터 보고 뭐 결정한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하여튼 파월하고는 매우 상반된 그런 행보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파월 시대를 한 8년 겪었잖아요. 8년.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갑자기 매우 다른 성향의 사람이 오게 되니까 시장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며칠짜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지켜보자 이럴 텐데 근데 이제 지명도 좀 빨리 된 편이고요. 그죠? 5월 달에 결국 교체가 되는 거라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물러날 사람하고 이제 될 사람하고 같이 공존하는 개념이라서 근데 무게 중심이 결국은 이제 되는 사람 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파월의 그런 뭐 진짜 파월의 파워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지 여부인데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의 완전 꼭두각시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나름대로 예전에 좀 더 젊었을 때 곤조대로 성격이 나올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시장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니까 그런 좀 모호함이 일단 시장에 며칠은 좀 좌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우, 부동산 얘기 그만해요. 저는 부동산 얘기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가진 생각이 적나라하게 주말에 나왔는데, 뭐 해석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어쨌든 증권 쪽으로 물꼬를 트자라는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귀결하고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거 이상으로 별로 뭐 해석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방에 가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까 뭐 코인주들 좀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 지수가 덜 빠지면서 일단 결제주들, 아무래도 설 연휴 전에 이제 설 연휴도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부안 나온다 이거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 보니까 딱 또 로봇하고 뭐 코인하고 우주 이렇게 딱 세 등분이네요. 움직이는 주력을 보면 세 가지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오전장에서 도드라지게 움직이는 애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일 눈에 띈다. 아, 효성중공업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덜 나온 것 같던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덜 나오지 않았나요? 금요일 날 보면은 그 실적이 덜 나온 애들이 보면 방산주들이 대부분 덜 나왔고요, 예상보다. 일부 뭐 그 전력 인프라주들도 생각보다 좀 덜 나온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방산주들이 의외로 추정치보다 되게 실적들이 안 나왔더라고요. LIG도 그렇고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 컨센서스를 좀 높게 잡아놨었나 본데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진짜 이렇게 애들이 돈을 못 벌었어. 야, 금강공업도 올라오는데 산미금속이 진짜 많이 오르네요. 아까 제가 산미금속이 이제 금강공업의 자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산미금속 어쨌든 올라가니까 금강공업도 슬슬 올라갑니다. 그래 좀씩. 모듈러 주택은 원래 지난주에 한번 특별법 발의가 있었어요. 그게 만약 뭐 통과가 되면 모듈러 주택 쪽으로 해서 빨리 공기를 단축시키는 식으로 해서 공급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게 어쨌든 방법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당연히 공기가 한 반 정도로 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레고 블록이죠 말 그대로. 근데 아주 고층은 못 진다고 알고 있는데 금강공업이 한 13층까지는 졌다고 하니까 뭐 10층짜리 글쎄 뭐그 기술이 더 좋아지면 뭐 한 15층도 지을 수 있겠죠. 어쨌든 뭐그 정도 급의 아파트는 뭐 어쨌든 찍어서 오면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아마 그 선호하는 정책의 하나로 좀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관점이에요. 자, 네, 지금 시장은 9시 48분 지나고 있고 방금도 1000분 가까이 오셔서 1000분 잠깐 넘어섰다가 곳에 좀 몇 분 나가셨네. 자, 그래요. 현대 무백수도 참 많이 갔어요. 제가 10,000원 뭐 이럴 때 얘기를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이게 어느새 34,000원이 되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 리포트가 좀 잘 나왔어요.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이랬더니만 오늘 5% 상승입니다. 뭐 대형주군 쪽에서는 가장 센 편이죠 오늘. 은행주들 일부가 세긴 한데 삼성전기가 뭐 조단위급 중에서는 가장 좀 좋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이고 금요일날 되게 강했던 애들 중에 레이저셀은 이게
오늘이 더 강하네. 25%. 예. 제가 후공정 패키지 엑스포 갈 때마다 레이저셀 부스가 있어갖고 늘 열심히 좀 보는데, 이 회사는 그럴싸한데 아이템은, 문제는 이제 매출이 없어갖고 문제인데, 오늘은 어디보다도 훨씬 세게 움직이네. 예. 되게 세네, 오늘은. 자, 그리고 뭐 대형주급에서는 현대차 일단 뭐 미미하지만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어쨌든 지수가 오늘 의외로 좀 덜 빠진다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오늘 요렇게 대충 빠지고 안심시켜 놨다가 이제 모레 집중적으로 내일 좀 더 급하게 팔면 어떡하지? 오늘 지금 외국인은 그냥 뭐 시장에서 느껴지는 대로 그냥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부 기관과 개인 중심으로 해서 이걸 다 매물을 이제 흡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융투자 그 코스닥 매도는 좀씩이라도 하여튼 금액은 줄고 있어요. 뭐 이따가 오후 되면 또 플러스 반전될 수도 있죠. 금융투자 쪽에 ETF 쪽으로 열심히 사고 있는 거 아마 이게 그 오리발처럼 뭐 호수 위에는 잘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밑으로는 엄청나게 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올라가기 전에 사자 이렇게 생각들 하신 것 같고, 저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올라가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애들을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금 업그레이드 계획의 원래 계획대로 보면은 안 좋은 애들 내보내고 좋은 애들로 이제 대체하자라는 거거든요. 예. 뭐 무신사 같은 애들도 그렇고, 저는 뭐 필요사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막 집어넣으면서 이제 걔네들이 지수 연관성 크고 이제 큰 애들 들어와서 코스닥의 체질 자체를 바꾸게 되면 뭐 지금 천 언저리의 지수가 결국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결국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좀 예를 들어드렸는데, 10몇 조 버는 코스닥 전체가 600조고, 뭐 올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급이 다르더라고요. 아까 어느 지표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을 200조라고 예상한 데도 있어요. 하이닉스는 한 140조에서 한 150조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코스닥보다 한 12~13배 더 버는데 하이닉스 혼자. 근데 시가총액이 엇비슷해요. 시가총액이 엇비슷합니다. 뭐 600조 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코스닥 자체가 3000이라는 지수를 갖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출혈이라든가 이제 완전히 그 철판 깔고 가야 되거든요. 2800대 900대 갔던 게 그 99년도 밀레니엄 버그 앞두고 진짜 완전히 뭐 세상이 개벽된다 이러면서, 그때는 사실 99년도 시점 지금부터 25년 전인데 훨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덜 똑똑할 때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매체가 이렇게 막 오픈돼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HTS나 뭐 MTS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니거든요. 정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한정이 있었고,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게 그냥 뭐 KT를 문 닫게 한다 이러면서 3,000원짜리가 30몇만 원 가면서 그 붐이 일어났고, 밀레니엄 버그 딱 이제 2000년 넘어가면 또 어떤 세상이 열릴지 몰라,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엄청나게 벤처기업 붐과 함께 올라갔던 시대인데, 그런 급 이상의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갈 거 아니에요, 3000이라는 지수가. 결국은 엄청 똘똘한 애들을 꽤나 집어넣겠다는 얘기고,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20몇 개쯤 빨리 상폐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2~3년 사이에 한 100여 개 이상은 내보내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계속 이제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좀 똘똘한 애들 위주로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지수는 좀 붐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만약 뭐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고 하면 233740은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되든. 종목이 뭐가 되든 간에 뭐 지금 종목의 뿜뿜보다는 제 생각엔 뭔가를 들어와서 더 의미 있는 애들로 채웠을 때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군들이 형성이 될 테니까
뭐 그런 애들의 역할이 있게 되면 뭐 지수는 오른다라고 보면 233740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이래저래 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지수는 엄청나게 이제 내렸다가 거의 보합까지 다시 붙고 있고 뭐 코스피도 제일 바닥으로 치면 거의 한 100포인트 오른 것 같은데요. 아까 120대 후반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30포인트 안쪽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어떤 난리가 치든 우리나라는 뭐 정말 말 그대로 트럼프가 어느 곳에 꽂혔는지 갖고 뭐 이슈를 만드는 것처럼 대통령이 저렇게 피대를 올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부동산을 어쨌든 뭐 누른다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는 나중 이슈고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달라지겠는데 증권시장이란 데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보면 이제 오늘 하락이 이 정도에서 멈춰준다고 하면 이거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시장인 건 맞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시장의 연속성 하락이 나오게 되면 또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미국도 사실 이제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있고 흔히 말해서 피어 앤 그리드 지수에서도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탐욕 지표 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바늘이 얼마든지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네들도 반대 포지션 잡는 애들도 있었을 텐데 걔네들도 뭐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뭔가 좀 조정의 트리거가 필요했는데 케빈 호씨가 임명이 된 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때 그냥 좀 밀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여튼 이래저래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작년 4월 5월 이후에 좀 유니크한 상승을 보인 거 맞죠? 1월 달도 은을 빼고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시장이라고 볼 정도로 각각의 원자재 이런 것들 줄을 세워놔도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인 거 맞거든요. 여기 보시면 딱 나오죠. 1월달 주요 자산 상승률 보면 은 빼고 코스닥 코스피가 2등 3등이에요. 예. 이런 정도 하고 있고 또 제가 1월달 대장주 분석이라고 나 이거 맨날 준비는 잔뜩 해와가지고 시세 보고 잠깐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이게 좀 아쉽게 납니다. 이거 제가 나름대로 수기로다가 15종목 1월달에 제일 세게 간 거 1월달에만 제일 세게 간 게 400%가 올랐습니다. 4배. BL팜텍이라는 녀석이 이게 의료 대마 합법화랑 분자 접합체 그리고 대표가 또 주식을 사는 바람에 공교롭게 3위일체 돼가지고 세게 올랐고 알맥 같은 게 한 200% 올랐고 모베이스 전자, 뉴로메카, 센서비 이거 올라간 이유들 보면은 결국은 제가 봐서는 거의 머스크죠. 예. 우주랑 로봇, 원전 그리고 이제 삼성 이번에 뉴로핏도 올라가는 것처럼 뉴로메카가 169% 올라간 거는 삼성 쪽으로의 피임수설에 대한 이제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작용을 하면서 근데 뉴로핏이 약간 유사 사례로 금요일과 오늘 되게 강한 모습을 띠는 것들도 이런 이유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1월장 그 대장주 분석을 왜 했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요새는 방송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거 사실 저도 지난주 목요일날 우주항공 얘기 또 했고 그 전주에 나가서 전전주쯤 또 했고 지금 시장에서 실든 좋든 간에 이게 제일 회자가 많이 되고 유행이고 거론들이 많이 돼요. 지금 나오는 패널들마다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우주 얘기하고 전력 인프라 얘기하고 원전 얘기하고 로봇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 단위로 월화수목 나오는 사람들 순서만 번갈아서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정말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이제 조금 세력화돼 가지고 작은 애들 중에 이제 이상급등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고요. 예. 자, 9시 59분이네요.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후유증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도 않고 늘 800장에 있었으면 그거 역시 괴로울 장이겠죠.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증시든 부동산이든 기회가 열렸을 때 잡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께서 뭐 팔짱 끼고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고 말 거냐, 아니면 이런 어떤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빨리 들어가서 한몫 잡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뭐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이러시는 것보다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계속 그런 기회 창출 여부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이고 10시가 넘었네요. 예, 급하게 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